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집을 샀습니다. 다둥이 아빠가 어떻게 집을 사게 됐는지, 사실 들어오면 뻔한 얘기이긴 한데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집을 산 거는 작년 6월에 샀거든요. 그때도 이미 저는 다둥이 아빠였고, 그런 제가 어떻게 집을 사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제가 산 지역은 요즘엔 서울에 다들 서울에 집 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서울은 아니고요. 부천 중동에 집을 샀고요. 저는 이미 인천에 집이 하나 있어요.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좋은 집은 아니고 남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주공 아파트고요.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고 인테리어는 깨끗이 해서 그래도 나름 깔끔한 편입니다. 그런데 집을 왜 샀냐?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 되면서 좀 더 큰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매수를 결정을 했고, 작년 6월에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둥이 아빠가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첫 번째, 선택과 집중.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 한 지도 이제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저도 신입사원 때는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작은 소기업이나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기업 아니면은 연봉 차이는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대기업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둘째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외벌이가 되고 나니까 정말 돈 모으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 좋은 회사라서 프리랜서를 할지 말지 1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전향하기로 결정을 했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 후부터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생계거든요. 제가 하루 쉬면은 바로 돈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큼. 한 달 쉬면 한 달만큼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직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죠. 생계니까.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작은 정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정말 좋은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 양극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집을 보면서 양극화를 그때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집은 너무 좋은 부자들이 사는 느낌의 집이었고, 실제로 부자들이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꽤나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복도식 아파트에 너무 춥고 겨울에 현관문을 열면은 현관문이 얼어서 이제 결로가 생기잖아요. 근데 결로가 언 거예요. 그래서 얼음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집에 사니까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원 월급으로는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나는 집을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프리랜서가 정직원보다는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직원 때보다 더 들어온 돈은 다 저축했어요.
정직원 때보다 돈은 더 벌었지만 생활은 기존이랑 똑같았어요. 아니죠. 더 힘들었죠. 왜냐면은 물가는 오르니까요. 근데 물가는 오르는데 생활비는 똑같았어요. 왜냐면은 제 기준은 정직원 때 월급이었으니까요. 그거보다 더 버는 건 무조건 저축을 했으니까요. 다둥이 아빠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지독하게 절약하자.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절약입니다. 절약 정말 힘들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에 300씩 모아도 3년을 넘게 모아야 1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그리고 외벌이가 300씩 모으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크면 학원비에 아이들 옷도 사줘야지, 신발도 사줘야지, 그때 되면 또 브랜드 신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크기 전에 빠르게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저희 와이프한테 자주 얘기를 했었고요. 저희는 5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으로 생활을 했어요. 저희 와이프는 정말 많이 울었죠. 힘들죠. 뭐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누구나 부모 마음은 다 똑같겠지만 정말 힘들죠. 와이프하고 저하고 티셔츠 하나 사는 것도 2년에 한 번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마트에서 옷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거기서 사고 있어요. 배달 음식도 한 달에 2번 정도, 월급날에 한 번,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서 밥 못하겠다고 할 때 한 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요, 마트 아주머니도 무시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적도 있거든요. 처제네 가족이랑 이제 코스트코를 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큰 카트에 비비고 만두 하나 담아왔더라고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주부인데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집을 못 사니까요. 다둥이 아빠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무리하지 말자. 집을 사기 위해 지도를 보다 보면 무리하고 싶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이 아파트를 사면 2배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도 없대요. 최대한 좋은 거 사면 몇 억은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동안의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너무 무리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서울의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든 대출이든 최대한 끌어다 써서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많이 오를 테니까요.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부천을 샀잖아요. 왜 부천을 샀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돈이겠죠. 뭐 그런데 돈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을 샀잖아요. 그런데 부천은 서울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부천이 그렇게 크게 떨어진 적도 없어요. 하지만 큰 폭으로 서울처럼 크게 상승한 적도 없거든요. 코로나 때 빼고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시기를 잘 만나서 2, 3년 보유하다가 부동산 상승기에 팔면 뭐 큰 돈을 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 전학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끌을 해서 뭐 4억, 5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뭐 수백만 원씩 대출금을 낸다고 하면요, 몇 년 후에 집값이 오르는 폭보다 대출금으로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을 거예요.
서울도 상급지에서나 대출 이자보다 집값 상승폭이 더 크겠지만 서울도 중하급지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적당한 곳에 적당한 투자로 내 집 마련하면서 상급지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처럼 다둥이 아빠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무리해서 사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둥이 아빠가 집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네 번째, 기회는 다시 온다. 제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기회는 항상 다시 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어땠나요? 그때 집 안 사면은 큰일 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샀을 때 작년 6월만 해도 다시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기회에 저는 탑승을 한 거고요. 저도 30살 초반에 결혼하면서 아주 작은 아파트를 샀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집을 다들 왜 사냐고 그랬어요. 회사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차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매스컴에서 집은 이제 사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너는 왜 집을 사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계약 파기할 수 있으면 파기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들 아직 집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샀던 작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모아서 또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좀 더 큰 평수를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부천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철칙은 절대 무리하지 말자였어요. 지금까지 아파트를 3번 매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해서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봐서도 집값은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갔고요. 옛날부터 나왔던 말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10년 주기로 오른다. 10년 주기로 변동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절에 그때 부동산 폭등기였죠. 그때 유튜브에 부동산 채널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의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죠. 그래서 10년 주기로 부동산이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5년 정도 지나면은 부동산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제가 처음 매수했던 집을 코로나 때 고점에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5년 안에 분명히 또 부동산의 상승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부천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이미 부동산에 가면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제가 집 보고 나가면은 또 바로 다음 팀 또 집 보러 오고 뭐 이러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상승 초입이라서 저는 뭐 그렇게 비싸게 사진 않았는데 뭐 제가 비싸게 샀는지 안 샀는지는 뭐 나중 돼봐야 알겠지만 저는 무리해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실제 거주할 집이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다둥이 아빠든 아이를 키우는 아빠든 외벌이 아빠든 서울 외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인천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제 꿈틀대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유튜버들을 잘 믿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에요. 아무튼 우리 아빠들 힘내시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도 커밋 했습니다.